요새 기업들이 권고사직을 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희망퇴직 받는다,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이제 흔해져 버렸죠. 이마트도 부장급들부터는 이제 연봉 이상 없고 나머지 직원들 연봉 이상 1% 한다라고 얘기하고, 코롱 패션 권고사직하고, 롯데온 인력 줄이고, 홈플러스도 인력 줄이고, 저기 어딥니까, 이마트도 인력 줄이고, 인력을 안 줄이는 곳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인력을 줄였는데 임원들 급여는 더 올려주고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도 이제 같이 덩달아서 줄여야 되고 이제 사는 게 더 빡빡해지는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에서는 주요 기업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고작 51세죠. 60세 퇴직하는 게 아니고 51세에 대부분 퇴직하는 한국에서 정년을 60에서 65세로 늘리려고 하는데,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희망퇴직하면 위로금이라도 받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것도 없죠. 그리고 점점 일 잘하는 것보다 윗사람 비위 잘 맞추는 걸 사람들이 많이 하려 합니다. 왜겠습니까? 그래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좀 별로죠. 누구든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어서도 일할 수 있으면 정말 고마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상이 안 좋죠. 그리고 우리가 만 60까지 다녀도 그 이후에는 만 60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겠습니까? 대출 때문에 빚 갚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참 씁쓸한 얘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30% 이상이라고 하고 그들의 연소득은요 3천만 원 아래라고 합니다. 월 250만 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월세 부담, 식비 부담, 뭐 각종 공과금 부담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1인 가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겨우겨우 산답니다. 2010년에 하루에 2.2끼를 먹었는데 지금은 1.8끼로 줄어들었고, 부업에 뛰어드는 1인 가구도 많고,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외로움과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들이 더 많답니다. 그리고 2030년쯤 되면 1인 가구의 비중이 40%를 넘어간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만의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열등감 가질 생각도 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네 사람들이 눈높이가 저 위에 있어서 자기는 연봉 3, 4천 받는데 실제로 받고 싶은 건 5, 6천 받고 싶고, 통장의 잔고는 1,000만 원도 없는데 통장에 1억씩, 2억씩 갖고 싶어 하죠. 물론 그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계속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되게 좋은 모습이죠. 근데 노력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절약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계속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망상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수험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내가 공부 더 해가지고 점수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는 싫고 쪽집게 강사 만나가지고 그냥 시험 날만한 문제만 찍어주기를 바라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렇게 지름길 따지고 빨리 뭔가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에 상당수가 연끌했는데 그들의 삶이 이제 엉망으로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근성을 가져야 됩니다. 끈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직하게 쭉 이제 앞으로 또 앞으로 이제 움직이며 살아가야, 그래야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본식 장기 불황은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살아남을 각오도 해야 되지만 뭔가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고 현금 비축하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최대한 미니멀 라이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아끼고 살고 분수 지켜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요새
사람들이 전부 다 쉽고 편한 일만 하고 싶어하고 땀 흘릴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남들이 꺼려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기주의로 바뀌어서 전부 다 뒤통수 치고 등쳐 먹으려고 하는데 사기치는 놈들이야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네들의 모습이니까는 뭐 둘째치고 나머지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 계속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차리고 배척합니다. 앞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돈 불리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채가 감당이 안 되면요. 이제 미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 이자가 2% 3%라고 빚의 이자가 싸다고 빌리면 나중에 원금 갚아야 될 원금 늘어나고 이 매달 부담해야 되는 이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몰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네 삶을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끼고 살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멍청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네들이 되게 현명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삶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고 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여유롭게 만든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나이 60 먹고 70 먹고 80 먹어서 깨달으면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때라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다행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었건 간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걸 정말 명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이잖아요. 근데 그걸 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행동으로 잘 내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흘려버리면 억울하잖아요. 부지런히 살고 함부로 은행에 뜯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빚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실하게 착실하게 악착같이 자신의 돈을 잘 지켜가며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노력, 자신의 땀에 기대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금비 추구하고 생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니멀 라이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